옛 속담에 애볼래? 반멜래? 하면 반매러 간다 그러잖아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밭을 매는 거는 내가 밭을 매는 만큼 성과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죠. 그런데 육아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정말 낮아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뉴스에서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졌다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청년 세대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뉴스가 참 이슈인데요. 이렇게 가임기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게 된 이유가 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이게 아이들 관련 산업에서 육아에 대한 과도한 공포 마케팅, 경쟁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서점에 가보시면 몇 세, 육아의 골든타임, 이런 제목의 책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서점에 가면 그런 제목의 책들을 보면 눈이 싹 돌아가고 꼭 가서 이제 몇 권씩 사왔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나 이게 우리 애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얘를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이런 좀 걱정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책들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논조가요, 이 시기에 이런 발달을 놓치면 두고두고 아이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때는 이런 것들을 내 아이에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사실 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욕심,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혹시나 잘 못 자랄까봐 이 내심 가지고 있는 이 부모님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이런 마케팅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출산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또 출산 이후에 산후 우울증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서 우울증까지 생겨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또 최근에 둘째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은 아니라는 거, 또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축복, 또 좋은 점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은 아니라 했는데,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반드시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 희생에 따르고 이로 인해서 힘든 점이 많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부모로서 한 아이의 어린 시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도 있지만, 또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또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무서운 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메시지는,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렇게까지 끔찍하고 힘든 부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이 내 폰과 내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요. 또 아이와 함께 울고 웃고 또 순수한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좀 깨끗해지고 다시 좀 어려지는 것 같은 느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치열하게 살잖아요. 저도 정말 진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내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마음이 안티에이징, 디톡스 되는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뇌가 좀 순수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걸 좀 다시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닮은 내 아이가 보여주는 내 모습을 제3자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기도 하고요. 아이와 씨름하면서 좌절도 하고 인내하는 연습을 하면서 내 인격도 좀 성숙해지고, 내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또 자신만만하던 이런 젊은 패기를 좀 내려놓고 보다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더 새로운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어렸을 때는 누구 집 자녀, 누구 딸, 누구 아들, 또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면 어느 학교 다니는 학생,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친구인지, 예를 들면 쟤랑 놀면 정말 재밌고 유쾌해, 친구들을 웃겨서 늘 기쁘게 해주는 아이거나, 아니면 조용히 옆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아이일 수도 있고요. 이후에는 직장인, 회사의 이름이 정체성이 되기도 하죠. 삼성맨, 이렇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규정하는 이렇게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거는 이전의 나와 완전히 다른 내가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별로 안 그런데 옛날에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라는 표현 많이들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내 이름이 사라지고 뭐 누구 엄마로 이렇게 호칭이 불리게 되는데, 이런 변화에 대한 상실감, 또 자존감의 저하를 느끼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갑작스럽게 부모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생활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출산 관련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덜컥 아이를 그냥 갖기보다는 임신 전에 여러 가지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그러면 임신 시기와 출산 시기를 정하고 이 계획에 맞춰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사정도 맞춰놓고 아기 방도 만들고 육아용품을 사는 게, 이런 게 준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나의 좀 정신적인 준비들, 내가 이 아이를 잉태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보다 훨씬 중요해요. 저도 사실 처음 부모가 될 때는 되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는 그냥 생기면 낳는 거지, 뭐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참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녀 양육이라는 문제는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예측,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또한 부모로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날마다 사실은 새로운 것들을 깨달으면서 한 발 한 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건 늘 화두였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로서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건 뭘까요? 사실 출산 전에 이런 건강한 자존감의 토대를 다져놓는 게 이 건강한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건강하다는 게 외적으로 완벽하다, 조건을 갖췄다,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견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더 자존감이 건강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건 현재의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나의 잘난 점도 잘난 대로 긍정하고 뽐낼 수 있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 열등감, 패배에 대한 슬픔, 부정적인 감정을 전환시켜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성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전에, 이전에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자아라는 건 뭘까요? 사실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직장인으로서의 나, 뭐 동네 이웃으로서의 나, 뭐 여러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임신을 계획하게 되면 부모로서의 나, 즉 부모로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자아의 어떤 측면이 있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의 1차적인 역할은 내 아이와 애착을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나의 부모님과 맺은 애착이 그 원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부모님과 어떤 애착을 맺었는가, 혹은 내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부모로서의 내 자아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아가, 아까도 제가 부족함을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이 방향성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로서의 정체성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부모라는 건요, 처음부터 애를 척척 키우고 애착을 잘 맺어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와 부모가 맺은 애착 원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관계를 맺는다, 혹은 맺으려고 내가 노력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러이러했고 나는 그 밑에서 자라면서 너무 힘들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부모를 못 만났기 때문에 저도 좋은 부모는 못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좀 그렇게 나를 단정짓기보다는 나는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님보다는 조금만 더 좋은 부모가 되자. 이런 마음가짐, 또 내가 받았던 상처는 내 대에서 끝내버리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주위 다른 엄마 아빠들 보면 뭐야,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사랑해줘야지 좋은 부모구나 하고 주위 엄마 아빠와 나를 비교하고 좀 패배감에 빠질 때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좋은 부모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그걸 모르니까, 또 알지만 피부로 와닿지는 않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랑의 크기를 비교하게 돼요. 유모차를 얼마짜리 사줬다, 애를 어디 유치원에 보냈다, 이런 물질적인 기준, 또 이런 게 아니라도 옆집 아빠는 하루에 몇 시간을 놀아줬다, 이런 숫자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과유불급이라고 아이에 대한 과잉보호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아이랑 내가 좀 편안한 상태에 있고 내 아이가 내 아이의 나이에 맞는 발달 단계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충분하고도 넘치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자기 수용, 자기 긍정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육아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고요. 저랑 상담하시는 어떤 환자분께서 선생님은 나한테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나는 나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 바꿔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나도 나고, 바꿔보려고 애쓴 나도 나고, 못 바꾼 나도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실패한 것도 긍정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노력하는 걸로 다 되지 않거든요. 육아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육아는 예를 들면 사업이나 회사 일처럼 어떤 좀 목표 지향적인 일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속담에 애 볼래? 밥 멜래? 하면 밥 매러 간다 그러잖아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밭을 매는 거는 내가 밭을 매는 만큼 성과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죠. 그런데 육아는 훨씬 더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야 되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오늘 내가 내 아이를 어느 정도 잘 케어해줬다고 해서 그날 그 아이의 행동이나 정서가 그만큼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애를 태어나면 이렇게 해주고 싶다, 이런 아이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육아를 통해 배우게 되죠. 정말 좌절의 연속일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육아라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나도 받아들이고 뭔가 이 아이의 어떤 점들,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좀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는 게 좋은 육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타고나는 성향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기준이나 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예인데요. 내 아이는 피부가 까맣게 타고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적인 기준은 좀 하얗고 뽀얗고 티 없는 피부를 예쁘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최악인 건요, 내가 내 아이의 타고난 개성을 무시하고 사회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또 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이 아이를 맞춰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까무잡잡하게 타고났는데 얘를 뽀얗게 하얗게 만들려고 온갖 걸 다 해요. 약간은 하얘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타고난 피부색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죠. 오히려 아이는 아이대로 내 피부는 예쁘지 않다면서 우울해지고 힘들기만 하고, 그렇다고 피부가 막 하얘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은 노력대로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고 망치는 길인 거죠. 이게 열심히 육아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고유한 개성을 긍정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훌륭한 육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효리 씨 보시면 피부가 까무잡잡하잖아요. 지금 누가 그분이 피부 까무잡잡하다고 안 예쁘다 하는 분이 있나요? 그게 그분의 고유한 독특한 매력이자 아름다움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참 육아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한다고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육아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운 부모님들이 비결을 풀어주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인생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를 안 낳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저는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덜컥 애엄마가 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게 편안하지만은 않지만 이 아이의 성장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성장과 인생에도 정말 큰 행복을 가져다주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점. 특히 이 양육에 있어서는 건강한 자존감이 중요하다. 나를 보는 시각, 내 아이를 보는 시각이 왜곡되지 않고 그 와중에 부족한 점, 실패하는 점 또한 긍정해주고 사랑해주려는 노력 자체가 육아의 성공이라는 점이 이번 영상의 주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육아 성공을 정의하는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과연 내 아이가 자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게 육아의 성공인가? 여기에 대한 부모님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정하셔야 돼요. 사회적인 적응과 성공이 분명히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성과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를 망치는 위험한 육아는 없습니다. 그 아이와 부모의 인생은 소위 막장 드라마가 되겠죠. 드라마 펜트하우스처럼요. 지금까지 부모로서의 건강한 자존감은 무엇인가? 좋은 육아의 토대가 되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육아의 두 번째 토대죠.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못난 나도 나고 바꾸려고 노력한 나도 나고 노력했지만 바뀌지 못한 나도 나라는 점. 오늘도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는 나 자신을 먼저 토닥여주세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 마음의 불을 밝혀나가요. 감사합니다.